자, 기본이론 과정 13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07페이지를 보세요. 네, 107페이지 보시면 양골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소개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수요의 가격성 의의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교재 첫 번째를 보세요. 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이때 기호로 자, ED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기호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탄력성 영어로 척을 짜서 E 그리고 수요다 이러면서 D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 기호는 신경 쓸 필요 없으시고요. 자, 여하튼 수요의 가타성이란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말한다. 항상 우리가 분모, 분자의 관계에서 된 무엇무엇에 대한 무엇무엇이다 읽을 수 있다 그랬죠. 이때는 분모 먼저 읽는다. 즉 원인 먼저 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변화 요래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지요. 다음 질문 봅시다. 즉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다는 정량적 지표다. 자, 우리 이런 점을 드렸어요.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를 설명하는 개념이지요. 따라서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를 설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양적인 지표다. 따라서 정량적 지표다 할 수 있겠죠. 정성적 지표 이는 어때?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양적인 지표니까 정량적 지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나타나는 정량적 지표다 이렇게 설명해 있는 거죠. 그 아래 박스 보세요. 자, 수요의 가타성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는 이제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로 나눈 값이다 표현할 수 있겠네요. 식을 잘 이해하시고요. 다음 박스 아래 네 번째 중간쯤 보세요. 중간쯤 보시면 자,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5% 하락함에 따라처럼 자, 부동산의 가격이 5% 하락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7% 증가했다는 이야기예요. 부동산의 수요량이 7% 증가했다. 이때 수요의 가격값을 계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원인과 결과관계 있다. 원인이 뭡니까? 가격이 1% 변했을 때죠. 이게 분모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결과는 뭡니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분자값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다만 수요에 따라서 만큼은 우리가 절대값을 취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주어진 조건을 고려합시다. 가격이 5% 하락했어요. 어때? 5% 지금 율로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가격이 5%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수요량은 7% 증가했다 그랬죠? 역시 율로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7% 수요량은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때 수요의 가타성만큼은 절대값 기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참 절대값 기준이니까 사실 방향성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성 얘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지금은 절대값 기준이니까 방향성이 의미가 없지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나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성 이걸 때 표현 안 함으로 해서 아차면 실수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시험 출제도 그걸 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향성은 표기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우리가 방향성을 표기했습니다. 표기인데 수에 같아서만큼은 절대값 기니까 방향성 의미가 없다 생각하시고 5분의 7 계산하니까 얼마 됩니까? 7 나누기 5 하시면 되겠죠. 1.4가 나온다. 따라서 주어진 사를 돈다면 수의 같아서는 얼마가 됩니까? 1.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의 같아성 계산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재도 나와 있죠. 이 부동산의 수의 같아성은 1.4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 계산되었죠? 예.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먼저 예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108페이지 하단 보시면 예제가 나와 있죠. 이제 어떤 상품의 가격이 1,000원일 때, 자, 이처럼 가격이 1,000원이라는 이야기예요. 1,000원일 때 수요량이 5만 개이고, 자, 수요량이 5만 개다 할 수 있겠네요. 다음 가격이 1,100원일 때 가격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상승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수요량은 48,000개다라는 이야기죠. 48,000개다라는 겁니다. 이 상품의 수요의 가타성은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럼 뭘 구하라는 이야기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라라는 이야기죠. 그럼 수요의 같다성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풀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가격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입만 하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어때? 가격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상승하자 수요량은 5만 개에서 4만 8천 개로 감소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어때? 가격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사례 보세요. 이 사례는 율로 다 나와 있으니까 바로 대입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사례는 율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격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구해서 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보세요. 이제 먼저 가격 변화율 이것부터 살펴봅시다. 자, 가격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얼마 상승했습니까? 100원 상승했다는 이야기요. 이때 100원은 상승폭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변화율을 구해야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율을 구하는데 이처럼 최초의 값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겠고 최종 값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더라. 그럼 이 사람이니까 최초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가격은 1,000원이고 최종 값은 얼마입니까? 가격은 1,100원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최초의 값을 기준해서 구할 수가 있고 최종 값을 기준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최초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구한 탄력성과 최종 이 값을 기준해서 구한 탄력성의 오차가 심하다는 이야기에서 실무에서는 중간 값을 활용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우리 시험에서도 최초의 값을 기준한 경우 중간 값을 기준한 경우 이걸 주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과정에서는 최초의 값을 기준하는 경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심화 과정에서는 중간 값도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최초의 값을 기준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가격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0원 상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우리가 자 가격 얼마큼 변했을까? 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값을 기준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럼 최초의 값이 얼마입니까? 1,000원이지요. 그럼 1,000원을 기준에 했을 때 100원 상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000원에 대해서 100원이니까 율로 따지면 몇 프로입니까? 10%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가격 변화율은 10%다 이렇게 구해냈습니다. 자 다음은 수요량의 변화율 이걸 구해봅시다. 자 수요량은 5만 개에서 4만 8천 개로 몇 개입니까? 2천 개 감소했다 할 수 있겠죠. 이때도 2천 개는 어때? 변화폭이 되겠죠.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변화율을 구해낸 이야기예요. 그럼 율을 구할 때는 최초의 값을 기준할 수도 있겠고 최종 값을 기준할 수 있고 중간 값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나 본 예제 같은 경우는 최초의 값을 기준하라 이런 단수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값을 기준한다면 결국 얼마입니까? 5만 개를 기준하자라는 이야기. 그럼 자 5만 개를 기준했을 때 2천 개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때 이제 율을 따져보자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2천 나누기 5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2천 나누기 5만 하면 얼마 나옵니까? 4%가 나올 겁니다. 4%. 그래서 수요량은 이처럼 최초의 값을 기준했을 때 4%대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가격의 변화율은 10% 상승이고 수요량의 변화율은 4% 감소다.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가격 변화율은 10% 상승이다. 그래서 10% 상승. 다음 수요량의 변화율은 4% 감소다라는 겁니다. 이게 절대값이니까 방향성은 의미가 없다 그랬지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방향성을 표기하는 습관을 들이자 그랬습니다. 결국 방향성 의미가 없고 10분의 4니까 얼마입니까? 0.4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최초의 값을 기준했을 때 수의 같다성은 0.4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 0.4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로 주어지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겠지만 율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격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을 우리가 별도로 구해서 수의 같다성을 측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최초의 값을 기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8페이지 상단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이 내용이 최초의 값을 기준했을 때 수의 같다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박스에 식이 들어있죠. 식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식은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해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다만 절대값으로 표현한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같은 사례를 통해서 율을 구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버리시면 공식은 어때? 뒤에 나는 공식은 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튼 수의 같다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중간점을 이용해서 수요의 합탁성을 구하는 내용이에요. 이건 저희들이 심화 과정 때 한 번쯤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본 과정에서는 최초의 값을 기울여서 수요의 합탁성을 구하는 연습만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다음 우측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09페이지예요. 109페이지는 평균 1번 수요의 가격 탈성이 유형이다 소개했는데, 자, 이 같은 수요의 가격 탈성도 5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라는 거죠. 이때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의 수요량의 변화율, 자, 이걸 비교한다는 겁니다. 비교하는데 우리가 간단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자, 가격이 1,000원에서 900원으로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수요량은 가격이 1,000원일 때 수요량은 100개였어요. 100개인데 900원으로 하락하자 수요량이 어떻습니까? 변하겠죠? 이 경우가 되겠는데, 자, 먼저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자, 가격 변화율 여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가격 변화율이다. 가격 변화는 자, 가격은 1,000원에서 900원으로 얼마 하락했습니까? 100원 하락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100원 하락했는데,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가격 변화율을 따져보자는 이야기예요. 율을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자, 항상 우리는 최초 값을 기준할 수도 있겠고, 최종 값을 기준할 수 있고, 또 중간 값을 기준할 수도 있더라. 이때 우리는 최초 값을 기준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최초 값이 얼마입니까? 1,000원이 되겠죠. 그럼 자, 1,000원에 대해서 100원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율로 따지니까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10% 하락했다 할 수 있겠죠? 10% 하락했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수요량의 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1,000원일 때는 수요량이 100개였어요. 900원으로 하락하자 수요량이 어땠는데 110개로 증가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케이스를 보세요. 수요량은 100개에서 110개로 몇 개 증가했습니까? 10개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때도 우리가 이제 최초 값을 기준한다면 100개에 대해서 10개 증가했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10% 증가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 사례를 본다면 어때? 가격 변화율이 몇 프로입니까? 10%다. 다음 수요량의 변화율이 몇 프로입니까? 10%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바로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때? 같은 경우다 할 수 있겠죠.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은 경우다 할 수 있겠죠. 물론 방향은 달랐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변화율이에요. 10%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1번 이 케이스는 가격이 10% 변하니까 수요량도 어때? 10% 변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기 때문에 가격이 11% 변하면 수요량도 얼마 변합니까? 11% 변하겠죠. 가격이 12% 변하면 수요량도 어때? 12% 변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처럼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는 이야기는 결국 가격이 한 단위 변하니까 수요량도 어때? 한 단위 반응한다. 좀 단위마다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흔히 단위마다 반응한다 해서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을 측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사실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할 수 있겠죠. 다만 절대값 기준이다라는 이야기요. 여기에 그대로 우리 대입합시다. 자, 가격 변화율이 얼마입니까? 10% 하락했지요. 다음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입니까? 10% 증가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절대값 기준이니까 방향성 의미가 없고 10분의 10이니까 얼마입니까? 1이 되겠지요. 1. 단위 탄력적인 경우에는 결국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기 때문에 자, 절대값 기준으로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자, 수요의 가격 탄력값은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호로 2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이건 탄력성 영어 첫 글자를 따놓은 거예요. 그게 뭐 신경 쓰면 없고 수요의 가타성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이제 역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란 이야기는 결국 어때?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때? 같은 경우다. 이때를 뭐랍니까?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살펴드립니다. 가격이 1,000원에서 900원으로 하락하자 수요량은 100개에서 150개로 증가하더라라는 겁니다. 밑에 보세요. 이 가격은 100원 하락했죠? 최초 값을 준다면 1,000원에 대해서 100원이니까 10% 하락했다 할 수 있겠지요. 자, 다음 수요량의 변화를 살펴봅시다. 수요량은 100개에서 150개로 몇 개? 자, 50개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최초 값을 주니까 100개에 대해서 50개 증가했다. 그럼 100개에서 50개니까 율로 따지니까 몇 프로가 됐어요? 50%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자, 2번 케이스는 결국 가격 변화율은 10%예요. 수요량의 변화율은 얼마입니까? 50%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케이스는 결국 가격 변화율보다도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큰 경우다라는 겁니다. 이때 잘 보세요. 자, 가격은 10% 변했는데 수요량은 50% 변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가격 10% 변했는데 수요량이 50% 변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가격 변화에 어때? 양이 많이 변했으니까 수요량이 어때? 더 많이 변한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할 수 있겠죠. 마치 어때? 옷을 잡아당겼는데 옷이 어때? 많이 늘어나더라 그 이야기예요. 이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탄력적이다. 참 탄력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양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대해서 민감한 경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등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탄력 값을 측정을 한번 해봅시다. 탄력 값은 자 여기 보세요. 가격은 10% 하락했죠. 자, 수요량은 어때? 50%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절대값 기준이니까 방향성 의미가 없고 10분의 50이니까 얼마 됩니까? 5가 되겠다. 아시겠죠? 이걸 일반화시키면 자 가격 변화율보다도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가격 변화율보다도 수요량의 변화율 이 값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수요량의 변화율 이 값이 더 크니까 당연히 절대값 기준으로 따지면 1보다 커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수의 가타수 값은 1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수의 가타성이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어때? 양이 많이 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좀 양이 많이 변한다는 얘기는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탄력적인 것은 양이 많이 변한다서 가격 변화율보다도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큰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케이스를 살펴봅시다. 가격이 1,000원에서 900원으로 하락했을 때 수요량은 100개에서 105개로 증가하더라라는 이야기요. 그럼 수요량이 몇 개 증가했습니까? 5개 증가했다. 역시 우리가 최초의 값을 기준한다면 100개에 대해서 5개니까 율로 따지면 몇 프로입니까? 5%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 케이스를 보니까 가격은 10% 변했지만 수요량은 어때? 5% 변했다. 결국 가격의 변화율보다도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적은 경우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보세요. 가격은 10% 변했지만 수요량은 5%밖에 변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가격 변화에 민감합니까? 둔감합니까? 둔감하다. 알 수 있겠죠? 민감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민감했을 때 이때를 뭐라 했습니까? 탄력적 이렇게 변했죠. 그럼 민감하지 못하다, 즉 둔감하다. 이때는 뭡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비탄력적. 마치 옷을 잡아당겼을 때 옷이 어때? 적게 늘어난다. 양이 적게 변하니까 옷이 적게 늘어난다 할 수 있겠죠. 이때를 우리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도 우리가 수의 가타수 값을 측정을 해봅시다. 자, 보세요. 가격은 10% 하락했죠. 수요량은 어때? 5%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절대값 기준이니까 방향성 의미했고 10분의 5니까 얼마입니까? 0.5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겠죠. 이걸 일반화 시켜봅시다. 일반화 시켜보시면 자, 보세요.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수요량의 변화율 이 값이 더 작기 때문에 절대값 기준으로 따지면 어때? 1보다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결국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어때? 더 작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의 가타성이 1보다 더 작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어때? 양이 적게 변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이 적게 변하기 때문에 결국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다, 둔감하다 이런 의미에서 어때? 비탄력적이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비탄력적인 것은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케이스예요. 가격이 1,000원에서 900원으로 하락하자 수요량은 100개에서 무한대로 늘어버리더라는 이야기예요. 수요량은 무한대로 늘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가격이 가격은 1,000원에서 900원으로 어때? 100원 하락했죠? 그래서 취지가 중요하면 가격은 10% 하락했습니다. 이때 수요량은 100개에서 무한대로 늘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를 우리가 뭐라 할 것인가? 흔히 경제학에서는 자, 이 경우를 이거를 가격의 변화율이 어때? 0인 경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격의 변화율이 0인 경우다. 이런 잠시 뒤에 그림 통해서 설명드리면 더 이해가 될 것이다 여겨집니다. 여튼 가격 변화율이 0인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자, 가격이 10% 변했을 때 수요량은 50% 변하더란 이야기예요. 이때를 우리가 뭡니까? 가격에 대해서 양이 많이 변했으니까 민감하다 해서 탄력적 이런 표현이죠. 이때는 무한대로 변해버린다는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반응한다 이런 의미죠. 어마어마하게 변해서 이때를 어떻습니까?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를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 완전 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이 조금만 변화돼서 수요량은 어때? 무한대로 변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때 탄력성의 값을 측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때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때? 무한대로 변해버린다. 따라서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무한대 값이 되겠죠. 또는 가격 변화율이 0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경제학에서는 가격 변화율이 0이다. 그럼 분모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의 타성은 얼마가 됩니까? 무한대가 된다. 그래서 완전 탄력될 때는 수요의 타성은 어때?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케이스예요. 가격이 1,000원에서 900원으로 하락하자 수요량은 100개에서 100개 그대로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가격이 이처럼 1,0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 하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엔 변화가 전혀 없더라라는 겁니다. 수요량엔 변화가 전혀 없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뭐라 할 것인가? 자, 보세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인 경우가 되겠죠. 이때 뭐라 할 것인가? 사실 여기 보세요. 가격이 10% 변했을 때 수요량은 이보다 더 적게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그랬대. 자, 가격의 변화에서 자, 민감하지 못하다, 둔감하다서 비탄력적 편이죠. 전혀 수요량의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를 뭐라 할 것인가? 이때를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럼 수의 가타성은 얼마가 될 것인가 봅시다. 자, 수요량의 변화를 분자값이죠. 이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절대값 기준으로 전체 값은 얼마 됩니까? 0이 되겠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수의 가타성 값은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의 가타성 유형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5 말씀인데 먼저 단위 탄력적인 경우 있었죠. 다음 탄력적인 경우, 비탄력적인 경우,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이다. 참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네 번째, 5번째 케이스인 완전 탄력적이다. 그리고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 2가지는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좀 어렵습니다. 이론적인 경우에요. 그렇지만 우리 시험에서도 이 부분도 어때? 출제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수의 가타성 유형은 5가지가 있다.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이 좀 5가지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탄력성 값을 살펴보니까 어때? 0에서부터
무한대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0에서부터 무한대 사이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 가격 탄력 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1을 지나서 무한대 사이에 존재한다. 근데 1일 때를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변했죠. 그래서 수의 가타성이 1일 경우는 단위 탄력적이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은 경우가 되겠지요. 다음 수의 가타성이 1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이때는 뭡니까? 탄력적이다 변했죠. 자, 1보다 크다. 탄력적인 이야기는 그만큼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 그래서 어때? 가격 변화율보다도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때? 더 큰 경우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수의 가타성이 1보다 작습니다. 1보다 작은 뭡니까? 비탄력적이다 표현했죠. 이는 뭡니까?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다, 둔감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보다도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은 경우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수의 가타성이 무한대입니다. 일단 어마어마하게 반응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다. 다음 0이면 어때? 전혀 양이 변하지 않는 경우지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인 경우다. 이들 어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튼 수의 가타성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5가지 원하는데 수의 가타성은 0에서부터 1을 지나서 무한대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 자, 1일 때 뭐라 했습니까? 단위 탄력적이다.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그럼 무한대면 완전 탄력적, 0이면 어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난 시험도 이 관해서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수의 가타성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구분한 기준 얼마입니까? 1이에요. 1. 그래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력적일수록 양이 많이 변하죠. 따라서 탄력 값은 1보다 커지게 되는 거고, 비탄력일수록 양이 적게 변한다. 그래서 탄력 값은 1보다 작아지게 된다. 여튼 탄력적, 비탄력적 구분하는 기준은 얼마입니까? 1이 된다. 그래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처럼 수의 가타성을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재화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냐 비탄력, 이걸 따져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탄력적, 비탄력적 구분한 기준은 얼마다? 1이 된다는 겁니다.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또 이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축은 가격입니다. X축은 양이다. 그래서 P0 Q 좌표 변상의 수요선을 나타내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가격이 1,000원에서 900원으로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1,000원일 때는 수량이 몇 개였습니까? 100개였죠. 1,000원일 때는 수량이 100개였습니다. 그럼 1,000원에 100개 이렇게 대응하는 이 점을 찍어볼 수 있겠죠. 다음 900원으로 지금 가격이 하락합니다. 900원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요량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변한다. 자, 그래서 이제 900원으로 하락하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겠는데, 자, 1번 케이스는 어때? 수요량이 100개에서 110개로 증가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지금 수요량이 110개로 증가하는 경우다 이야기예요. 그럼 자, 900원일 때 110개니까 이 점을 찍어볼 수 있겠죠. 그럼 당초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와 같은 수요선을 나타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1번 케이스 뭡니까? 단위 탄력적 경우에 수요선의 모습이 되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편의상 직선으로 나타내버렸어요. 나타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수요의 특성이 단위 탄력적일 때 수요곡선은 이처럼 어때? 직각 쌍곡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직각 쌍곡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거 중요성이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편의상 직선으로 그려버렸다 생각하시고, 정확히 표현하면 단위 탄력적인 경우 수요곡선의 모습은 어때? 직각 쌍곡선의 형태로서 나타난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케이스입니다. 가격이 1,000원에서 900원 하락하자 수량은 100개에서 150개로 증가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1,000원에서 900원으로 하락하자 100개에서 150개로 증가하는 경우다. 그럼 900원 할 때 150개 대응하는 이 점을 찍어볼 수 있겠죠. 그럼 당초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켜서 우리는 이와 같은 수요선을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수요선이 결국 뭡니까?
탄력적인 모습이다 알 수 있겠죠. 탄력적인 수익성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케이스. 가격이 1,000원에서 900원 하락하자 수요량은 100개에서 105개로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900원 할 때 수요량은 105개니까 자, 이 점을 연결해서 이 점 찍으면 되겠죠. 자, 당초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시면 자, 이와 같은 수요선 나타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케이스 비탄력적인 수요선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는 가격이 1,000원에서 900원 하자 수요량은 100개에서 무한대로 늘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1,000원에서 900원 수요량은 어때? 무한대로 늘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가격이 조금은 하락해도 양은 어떻습니까? 무한대로 늘어버린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수평의 모습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평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완전 탄력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는 수요선이 수평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어때? 가격은 1,000원 그대로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가격의 변화율이 0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튼 가격 변화율이 0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완전 탄력 경우에는 수평의 모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5번 케이스입니다. 가격이 1,000원에서 900원 하자 수량은 100개에서 100개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900원일 때 수량은 역시 몇 개입니까? 100개. 100개. 그럼 자, 900원에 100개 대응하는 이 점을 찍어볼 수 있겠죠. 그럼 당초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어떤 수직인 모습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수직인 모습이다. 이게 결론 뭐라 합니까? 완전 비탄력적 경우, 완전 비탄력 경우 수익선의 모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 경우 수익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여기 보세요. 수요의 가타성이 탄력적일수록 수요선의 기울기 경사도는 어때? 완만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그만큼 양이 많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의 모습이 되겠고 수요선이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수요선의 기울기에서는 급해지겠지요. 뭐 때문입니까? 양이 적게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 어떤 모습입니까? 수직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수요선의 기울기 경사도가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수요는 어때?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이다 표현을 쓰겠죠. 다음 수요선의 기울기 경사도가 급해질수록 수요는 어때? 비탄력적이 되겠고 수직이면 어떤 모습입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이 탄력일수록 양이 많이 변하니까 기울기에서는 완만해지겠고 비탄력일수록 양이 적게 변하니까 기울기에서는 어때? 급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것은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양이 많이 변하죠. 그래서 수요선의 기울기 경사는 어때? 그만큼 완만해지고 비탄력일수록 양이 적게 변하니까 수역선의 기울기에서는 어때? 급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완전 탄력적이면 어떤 모습입니까? 수평의 모습이 되겠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어때? 수직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수요의 가타성이 단위 탄력적이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가격의 변화율과 수량의 변화율이 같은 경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의 가타성은 1이 되겠지요. 1이 되고 직각쌍곡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중요성이 별로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으로 그냥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세요. 가격의 변화율보다도 수량의 변화율이 더 큰 경우입니다. 이때 뭐라 했습니까? 탄력적이다. 탄력수록 양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탄력합은 1보다 커지겠지요. 그리고 수익선의 기울기 경사도는 어때? 완만해진다라는 겁니다. 다음 가격 변화에 비해서 수량의 변화이 더 적은 경우는 양이 적게 변한다.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표현을 쓰겠죠. 이때 탄력합은 1보다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선의 기울기 경사도는 급해진다 알 수 있겠죠. 다음 가격 변화율이 0인 경우 이때로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자 수의 가타성은 무한대가 되겠고 수평의 모습이 된다. 다음 수량의 변화율이 0인 경우는 양이 전혀 변화했으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수의 가타스 값은 0이 되겠고 수역선은 어때? 수직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자, 수의 가격 탄력성 값은
0에서부터 무한대 사이에 존재한다. 이때 수의 같아서 값이 어떤 애에 따라서 5가지 유형으로 난다 그랬지요. 이럴 경우를 단위 탄력적이다. 이때는 수직선이 직각쌍곡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중요성은 없다 그랬어요. 1번 크면 탄력적이다. 탄력적일수록 기울기 경사도는 어때? 완만해지고 무한되면 완전 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직선의 수평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자, 1번 작으면 비탄력적이죠. 이때 기울기 경사도는 어때? 급해진다. 그리고 완전 비탈이면 0이 되겠죠. 이때는 수직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부위라 많이 생각되기 때문에 자,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교재 보시면 109페이지예요. 109페이지 하단에 편거로 1번입니다. 편거를 보세요. 수요의 가타성이 유형이다. 소개인데 세 번째 줄 끝부분 한번 봅시다. 보시면 수요의 가타성이 유형도 5가지로 구분되며 수요의 가격 탄력 값은 0에서부터 무한대 사이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박스 보세요. 5가지 케이스가 있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은 경우에요. 이때를 우리 단위 탄력적이다 표현했죠. 탄력 값은 어때? 1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재 기호로 ED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ED. 이건 수요의 가타성을 의미하는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일단 수요의 가격 탄력 값은 1이 되겠다. 이때는 수직선은 직각쌍곡선의 모습인데 이분은 중요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가격의 변화율보다도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때? 더 큰 경우가 되겠죠. 이때를 뭐라 합니까? 탄력적이다 표현하고 탄력 값은 1보다 커지겠지요. 1보다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울기 경사는 완만해진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자, 가격 변화율보다도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은 경우는 뭐라 했습니까? 비탄력적이다 표현했죠. 이때 수요의 값은 1보다 작아진다. 수직선의 기울기 경사는 급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동그라미 4번 봅시다. 가격의 변화율이 0인 경우다.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 했죠. 가격 변화율이 0인 경우다. 이때 우리 완전 탄력적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탄력 값은 무한대가 되겠죠. 수직선의 모습은 어때? 수평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5번 보세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인 경우 이때는 뭐라 했습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표현했죠. 이때 수요의 가타성 값은 0이 되겠고 수직선은 어때? 수직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림이 들어있죠. 그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그림.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은 수직선이 직각쌍곡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죠. 이때를 우리가 뭡니까?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중요성은 이것만큼은 없다 그랬죠.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보시면 수직선의 기울기 경사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할 수 있겠죠. 이때를 뭐라 합니까? 탄력적. 다음 동그라미 3번. 수직선의 기울기 경사가 상대적으로 급하죠. 이때를 뭐라 합니까? 비탄력적이란다. 4번. 수직선이 수평의 모습이네요. 완전 탄력적이다. 5번. 수직선이 수직의 모습이네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수요의 가격성의 유형이다. 5가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개념적으로 잘 이해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편거로 3번으로 넘어갑니다. 편거 3번 여기 보시면 수요의 가격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소개인데 이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대체제의 존재 유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제의 존재 유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때 보세요. 이제 자, 대체제가 많냐 적냐 이걸 때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체제가 많다, 적다 이걸 상대적으로 비교한 부분입니다. 그럼 자, 우리 예를 합시다. 자, 우리 이런 얘기 있죠.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이야기야. 감소한데 자, 이만큼 감소하는 경우가 있겠고 이만큼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야. 이걸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상대적으로 비교하자. 자, 이걸 1번, 이걸 2번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량은 감소한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감소하면 양이 많이 변하는 거죠. 이때를 우리가 말합니까?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상대적으로 적게 변하면 어떻습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우리 예를 들어서 가격이 하락합니다. 하락하면
하라면 수요량은 어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이때도 상대적으로 수요량이 이만큼 증가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어때?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도 마찬가지예요. 양이 좀 많이 변하면 뭐라 표현합니까? 탄력적. 양이 적게 변하면 상대적으로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 적게 변하면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체제가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 이걸 비교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당의 저하는 A입니다. 그리고 이 A와 대체 관계는 B, C, D, E, F 이처럼 이제 여러 개 재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경우와 다음 당의 저하는 A입니다. 대체는 B 딸랑 하나만 있다. 이 경우를 비교해 보자. 그래서 대체가 많은 경우, 적은 경우 이걸 비교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벌써 이제 A의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어때? A 비싸다고 안 사겠지요. 안 사고 어때? 대체 가능한 재화를 사겠죠. 그럼 어때? 대체가 이렇게 많으면 전부 다 이쪽으로 몰려간다는 이야기예요. 이쪽 몰려니까 A의 어떻습니까? 수요량은 좀 대체 많을 경우 A의 수량은 감소하긴 감소라도 많이 감소할까요? 적게 감소할까요? 많이 감소하겠죠. 왜? 전부 다 대체 가능한 이쪽으로 다 몰리니까 A의 수량은 많이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A 안 사겠죠. 대체 가능한 저와 B 달랑 하나만 있네요. 밑에 어때? A 안 사고 B 살려고 했지요. 그렇지만 대체 가능한 저와 적기 때문에 어때? 빨리 줄 서면 B를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늦게 줄 서면 B를 못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A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A의 수요량이 줄긴 줄더라도 이때는 어때? 많이 줄어듭니까? 적게 줄어듭니까? 적게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이 줄어들면 뭡니까? 많이 변하니까 탄력적. 적게 줄면 비탄력적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량은 더 많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탄력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가 적을수록 수량은 어때? 적게 변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 대체 존재 의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분도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폭이 커진다는 이야기에서 양이 많이 변한다. 그래서 탄력적. 대체제가 적으면 적을수록 수입자선 선택폭이 좁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양이 적게 변한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요의 가격 탈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대체제 존재 유무다. 그래서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입자선 선택폭이 넓어지니까 양이 많이 변한다. 우리 조금 전에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량이 많이 줄었죠? 양이 많이 변한다. 탄력적. 대체제가 적으면 적을수록 수입자선 선택폭이 좁아지니까 양이 적게 변한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해를 좀 해보시고 안 되면 이것만큼 그냥 외워버리세요. 대체가 많을수록 수요의 어떤 탄력적, 대체가 적을수록 수요의 어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동그라미 1번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대체제 존재 의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지요. 대체가 많을수록 수요의 어떤 탄력적이지요. 대체가 적을수록 수요의 어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리에서는 우리가 대체제가 많냐 적냐 이걸로써 우리가 다 해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2번은 일반 재화와 부동산을 비교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재화, 부동산이다. 그럼 쉽게 일반 재화는 우리가 사과 생각하고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자, 사과와 아파트 이걸 비교했을 때 대체제는 뭐가 더 많을까요? 자, 사과가 훨씬 더 많겠죠? 사과가 많다. 따라서 대체가 많을수록 어때? 탄력적. 대체 적을수록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이처럼 일반 재화에 비해서 수요의 같아서는 어때? 비탄력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는 수요 특성이 비탄력적이에요. 자, 그렇지만 부동산도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하면 세분할수록 대체는 어때? 더 많이 날 수 있겠죠? 따라서 자, 용도별로 지역별로 세분할수록 탄력적이 된다라고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자, 주거용 부동산이고 다음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과 상공업용 부동산이다. 자, 이걸 비교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우리가 여기서 아파트, 자, 상공업용 부동산이다. 그래서 상가, 건물 이걸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아파트와 상가, 건물 이 중에서 자, 이 지금 둘 비교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대체적인 뭐가 더 많을까요? 그렇죠? 아파트가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좀 대체가 많을수록 뭐가 되는 겁니까? 탄력적. 상대적으로 대체적은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할 때도 자, 이 일반 재화 비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비탄력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상가 건물, 좀 상공업용 부동산과 비교하면 뭐가 됩니까? 탄력적이 된다는 것서 무엇과 비교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냐? 상대적인 비교하는 이야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대체가 많으면 뭡니까? 탄력적, 적으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우리가 자, 일반 재화와 부동산을 비교했습니다. 그럼 이때 부동산이 뭡니까? 비탄력적이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다음 부동산 중에서도 주거용과 상공업용 이렇게 비교했어요. 그럼 어때? 주거용은 상공업용에 비해서는 어때? 탄력적. 자, 상공업용 부산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는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 되겠죠. 지금 저희 뭐에서 할까? 수요의 가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펴봤을 때, 자, 주거용 부동산 할 때도 일반 재화 비교하면 비탄력적이다. 그러나 다른 용도의 부동산이다. 상공업용 부동산과 비교하면 어때?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잘 비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동그라미 2번,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2번 봅시다. 2번 보시면 자, 일반 재화 부동산이다 소개됐죠? 그래서 일반 재화의 수요 가타성은 탄력적이나 부동산의 수요 가타성은 어때?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일반 재화 부동산 이걸 비교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아랫줄 끝부분 보세요. 전체 부동산의 수요 가타성은 비탄력적이나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할수록 탄력적이 된다. 즉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할수록 그만큼 대체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주거용 부동산과 상공업용을 비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 가타성은 탄력적이나 우리가 했죠? 주거용은 수요 가타성이 탄력적이다. 하지만 상공업용 부동산의 수요 가타성은 어때? 상공업용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튼 무엇과 비교하냐? 여기 따라서 내용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을 잘 보시고 상대적으로 대체가 많으면 수요에 따라서는 탄력적, 적으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 봅시다. 자, 주거용 부동산도 일반 재화에 비하면 수요 특성이 비탄력적이나 다른 용도의 부동산보다는 탄력적이다. 이나왔죠? 이건 우리가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아파트 지금 주거용 부동산자도 일반 재화 여기에 비한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비탄력적이라는 이야기. 그러나 다른 용도의 부동산 여기에 비해서는 주거용 부동산은 어때? 탄력적이다. 자, 이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은 기간 이완했는데 자, 우리가 단기, 장기 이렇게 따져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단기와 장기를 땄을 때 대체제는 단기적으로 많을까요? 장기적으로 더 많을까요? 장기에 대체는 더 많아지겠죠? 그럼 대체가 더 많으면 어때? 탄력적. 적으면 어떻습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단기일수록 수의 가타성은 비탄력적이지요. 그렇지만 장기일수록 수의 가타성은 어때?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입니다. 용도의 다양성이다 소개인데 이건 우리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자, 용도가 다양한 부동산이 있고 단순한 부동산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잡으세요. 이제 자, 용도가 다양한 부동산과 용도가 단순한 부동산 대체는 어디가 더 많을까요? 용도가 다양할수록 대체는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대체 많을수록 수요 가타성은 탄력적. 상대적으로 대체적으로서 수요 가타성은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봅시다. 부동산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네, 수요에 따라서는 탄력적이며 자, 지금 용도가 다양할수록 네, 수요에 따라서는 어때? 탄력적이 된다라는 얘기죠. 용도가 단순할수록 네, 수요에 따라서는 어때? 비탄력적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화 6번입니다. 자, 용도 전환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건 여러분이 이래서 하세요. 자, 용도 전환이 영리한 부동산이 있고 곤란한 부동산이다. 이 두 가지를 상대적으로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자, 용도 전환이 영리할수록 대체제가 많을까요? 곤란할수록 대체제가 많을까요? 그렇죠? 영리할수록 대체제는 많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용도는 영리할수록 대체가 많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는 어때? 탄력적. 곤란할수록 상대적으로 대체는 적으니까 수요에 따라서는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료 6번 지금 봅시다.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영리할수록 수요에 따라서는 어때? 탄력적이 되는 거지요. 다음 용도의 곤란할수록 수요에 따라서는 어때?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수요의 가타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동안의 1번부터 6번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여하튼 우리 이제 부동산 관리에서는 일반 재화는 조금 더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관리에서는 수요의 가타성이 탄력이 비슷하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때는 어떻게 하자? 대체의 존재 유무 이거 하나로 끝내버리자. 그래서 대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에 따라서는 탄력적, 대체가 적을수록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어때? 나머지는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에서 우리가 안 되면 이거 하나는 외워버리자 그랬죠. 대체가 많을수록 수요에 따라서는 탄력적, 적을수록 수요에 따라서는 비탄력적이다. 이것만 잘 이해하시고 이제 일반 재화는 성격이 다르지만 부동산은 어때? 이걸로 다 풀어버릴 수가 있더라. 항상 상대적 비교예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대체가 많으면 탄력적, 적으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만 이해해 놓으시면 크게 문제없이 지문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요의 가타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양골의 1번에 나와 있는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것은 기본 이론 과정에서 정례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타성은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문교재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